레버리지에 투자하면 계좌가 녹아서 패가 망신한다. 반대로 레버리지에 투자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평생 남의 밑에서 일만 하는 벼락거지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자본주의 생존법에 대해 공부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모순되는 두 가지 조언을 동시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밤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하는 나스닥 기반의 종목들, 바로 QLD 그리고 TQQQ, 이 두 가지 투자처를 두고 사람들의 의견은 그야말로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60세 이전까지 순자산 100억을 달성하여 완벽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많은 블로그의 글을 읽고 베스트셀러 경제서적을 탐독합니다. 여러분이 존경하고 구독하는 수십만 유튜버 중 한 명이 쓴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말하길,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 계층 이동을 하려면 반드시 나스닥의 우상향을 믿고 QLD와 TQQQ 같은 레버리지 자산에 장기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 깊이 공감이 되면서 뭔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것처럼 짜릿한 전율마저 느껴졌을 겁니다. 내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던 인생에 드디어 완벽한 돌파구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위치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또 다른 전문가의 전혀 다른 조언을 접하게 됩니다. 그가 말하는 조언은 여러분이 이전에 들었던 가슴 뛰는 조언과는 정반대입니다. 이 사람은 QLD와 TQQQ 같은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 끌림 현상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좌를 갉아먹는 악마의 상품이니 무조건 피해야 하며 대신 변동성이 적은 배당주나 일배수 인덱스 펀드에만 투자하며 현금 비중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내가 스스로 세운 100억 자산 달성이라는 목표 지점에 이미 도달한 두 명의 성공한 사람이 서로를 부정하며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면 투자를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자본주의라는 무한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남들보다 더 공격적으로 자본을 배치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온몸으로 견뎌내며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리스크를 피하기만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주식시장은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하며 복리의 마법을 누리기 위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스마트하게 자산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목표 달성을 위해 매일 밤 차트를 분석하고 QLD와 TQQQ의 변동성에 올라타며 공격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폭락장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수익률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가장 안전한 자산에만 돈을 묶어두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절대적인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누군가에게는 정답이 되는 유용한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 자신이 처한 주변 환경이 어떤지, 자신이 어떤 재무적 길을 걷고 있는지, 인생에서 어떤 단계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그 정답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까지 멘탈을 갈아넣으며 하루하루 주가에 일희일비하는 위험한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 말고 때로는 현금을 보유하며 마음 편하게 배당이나 받는 투자가 훨씬 더 좋다라고 조언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언을 듣는 사람이 20대 후반의 사회초년생이고 모아둔 시드머니가 1000만 원도 안 되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자산도 전혀 없는 흙수저라면 이건 매우 나쁜 조언이며 오히려 독이 되는 조언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노동소득을 극대화하여 시드머니를 모으고 그 돈을 QLD와 TQQQ 같은 폭발적인 성장성을 지닌 자산에 투입하여 자본주의의 사다리를 올라타라고 조언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조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밤 주가창을 보느라 건강을 해칠 정도로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며 이미 수십억의 자산을 이루고도 더 큰 욕심 때문에 은퇴, 자금 전체를 TQQQ에 몰빵하고 있는 60대 은퇴자에게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안전자산으로 옮겨 쉬어가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훌륭하고 생명을 살리는 조언이 됩니다. 이들은 추가적인 리스크를 감수하며 더 큰 수익을 쫓기보다는 지금까지 모은 자산을 지키며 마음의 평화와 휴식을 취하는 것이 본인의 남은 인생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융 지식과 투자 철학을 치열하게 공유하는 저의 이야기들 중에서도 일부 내용은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전혀 맞지 않거나 오히려 반감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O와 B, 두 명의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O는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좋은 직장에 취업한 2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그는 동기들보다 더 빨리 집을 사고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퇴근 후에도 열심히 경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B는 50대 중반의 가장이고 25년 이상 묵묵히 회사 생활을 버텨내며 가족을 부양해온 분입니다. 이제 이 O와 B 두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만 꼬박꼬박 모은다고 해도 절대 우리가 꿈꾸는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모든 것을 바치며 여러분의 소중한 젊음과 시간을 헐값에 넘기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진짜 투자를 당장 시작하십시오. 나스닥의 거대한 우상향을 믿고 QLD와 TQQQ를 모아가며 자본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십시오. 과연 이 강렬한 조언은 두 명 모두에게 완벽하게 좋은 조언일까요? B에게는 이것이 가슴을 울리는 좋은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B는 이미 사회생활을 25년 넘게 몸소 부딪혀왔고 근로소득이라는 수입원 하나만으로는 점점 오르는 물가와 노후를 감당할 답이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투자를 통해 월급 외에 추가적인 수입, 파이프라인을 반드시 구축해야만 한다는 절박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차가운 정년 퇴직의 현실도 대비해야만 합니다. B에게 QLD와 TQQQ를 통한 자산 증식은 늦었지만 반드시 시도해야 할 남은 인생의 승부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너에게 이것은 매우 혼란스럽고 나쁜 조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선생님으로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라고 교육받아왔습니다. 그는 좋은 직장의 타이틀과 매월 들어오는 안정적인 월급이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영원히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직설적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 자체가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피땀 흘려 노력해온 20여 년의 세월이 그 의미를 잃고 축소되는 것 같은 깊은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당장 회사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는 자신의 나이와 현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바른 길, 즉 본업에 충실하며 초기 시드머니를 착실하게 모아가는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중인데도 말입니다. 이처럼 두 사람이 완전히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한 사람에게는 심장을 뛰게 하고 당장 실행에 옮기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다른 한 사람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거나 오히려 삶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처한 경제적 환경은 사람마다 전부 다르고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의 크기도 다르며 인생의 목표 지점도 각자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개개인마다 철저하게 맞춤화된 완전히 다른 조언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모두에게 정답이 되는 완벽한 투자 조언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사실을 우리는 가장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미디어, 경제 뉴스, 유명 유튜브 채널, 수많은 블로그와 베스트셀러 책 등에 쓰여진 대부분의 조언들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 매우 넓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딱 맞는 것들만 예리하게 골라내어 온전히 자기만의 투자 무기로 벼려내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여러분 스스로의 몫이자 책임입니다. 일반화되어 있는 누군가의 조언에 대해 아주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역사적 폭락장의 예시나 특정 종목의 상장 폐지 사례 같은 것을 굳이 들고 와서 핏대를 세우며 반박하고 논쟁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금쪽 같은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TQQQ가 맞네 틀리네 싸울 때 여러분은 그 시간에 배당나기를 확인하고 한 주라도 더 모아갈 시드를 고민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이득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투자를 비롯한 어떤 특정한 주제에 깊은 관심이 생기고 누군가에게 길을 묻고 조언을 얻으려 할 때 서로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는 상반된 조언을 마주하게 될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당장 내일의 주가 방향조차 월스트리트의 천재들도 의견이 갈리는 것이 이 바닥의 생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자라는 긴 여정을 걸어가며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하며 맞닥뜨리는 수많은 문제와 위기들을 단번에 해결해줄 마법 같은 정답은 없다는 것을
이제는 단호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누군가 정해준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하고 철저하게 고민하고 뼈를 깎는 인내심으로 하락장을 버텨내며 QLD와 TQQQ의 수량을 뚝심 있게 늘려간다면 결국 여러분이 걸어간 그 험난했던 길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정답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시며 오직 여러분의 계좌와 여러분의 미래만 보고 우직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자본주의는 반드시 엄청난 복리의 마법으로 보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